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잘 놀 것 같은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놀이와 교구 활동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우리는 놀이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오르는지요? 장난감 놀이, 뭐 칼싸움 놀이, 바깥에서 공 던지기 놀이, 무엇인가 대근육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정상 프로그램까지 한다면 한 3시 반, 4시 반까지 하겠죠. 보통 7시간, 8시간을 원생활 활동을 할 텐데요. 아이들한테는 놀이를 접목하여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어머니들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활동적인 것을, 대근육 같은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꼬마의 아이들은, 아직은 말 못하는 애들, 만 1, 2세, 0세 아이들, 이런 애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활동을 하지요. 눈도 움직여야 돼요. 손도 움직여야 돼요. 발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오감각이 멀쩡하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서 걸어가서 그것을 챙기고 싶겠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먹고 자랄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충족해야 된다는 건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밝게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놀고 이것을 굉장히 밝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애가 뭔가 친구들과 친교 활동을 잘하니까 사회성 발달이 있다고도 하고, 자, 우리 어른들도 말이 많다고 해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인정하고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죠. 말을 잘하는데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말은 하나의 수다일 뿐이고 떠드는 얘기를 한다지만, 누군가 그 안에 공감이 있고 배려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성을 좋고 함께 어우러진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놀 때, 여러분들 사실 놀 때 시끄럽고 움직이고 뛰고 그래요. 집에서 분명히 그렇게 못하게 해요. 아래층이 시끄럽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애가 놀 때 앉아서 놀길 바래요. 블럭을 놀든 뭘 놀든. 근데 이 아이가 놀 때는 뭔가 신나게 놀아야 되고 웃으며 놀아야 되고 깔깔깔 놀아야 되고, 이것을 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요, 공부라는 개념은 사실 아이들한테 전부시키면 안 돼요. 아이들은 공부든 무엇이든 다 노는 거예요. 대근육을 위한 체육 활동도 노는 것이고, 눈으로 통해서 뭔가 시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놀이고요. 손으로 무엇인가 하도 그것은 다 놀이입니다. 우리는 그저 펜과 노트에 적는 것을 공부라고 그러고 학습이라고 한다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접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비싼 돈을 주고 로봇을 사줬는데, 무려 7, 8만 원 주고 사줬는데, 그것과 집에서 종이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 아이가 오리기 작업을 해서 무엇인가 붙이기 놀이를 하는데, 7, 8만 원 주고 산 그 놀이는 불과 5분, 10분도 못 놀더라. 근데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집중이 필요하고 소근육이 필요하고 눈과 협응이 필요한 것은 무려 30분 이상을 노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장난감은 비싸요. 그리고 화려하죠.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지루하죠. 이미 구조화된 가운데서 정답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빨리 실증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놀았던 것을 내일 같은 시간에 계속 같이 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뿐이죠. 그럼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놀이를 좋아해요. 교구 활동을 잘 못해요. 아직 집중력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뛰는 걸 좋아해요. 자리에 앉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자리에 앉는 걸 싫어하거든요. 앉아서 선생님의 소리 언어만 듣고 글로 쓰는 문서화된 언어만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는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체육센터나 활동하는 데 프로그램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끝낼 수 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될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8살이 될까요? 아니지요. 서서히 놀이를 통해서 접목하여서 그 아이가 지적인 것,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단순한 아이한테 인형놀이, 공주놀이, 뭐 그런 것만 가지고 놀이를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지능이 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문화센터에서 신나게 공놀이를 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 원에 다니는 아이가 한 코너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구 활동을 하고 나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저한테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너무 불안했었고, 서로 놀다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르고 친구들을 밀치고, 불안전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 아이는 빠져나와 그 문화센터에 자기 집에도 없고 원에도 없었던 퍼즐이 있었던 거예요. 무려 그 퍼즐이 40피 정도, 4살짜리가. 근데 그것을 한켠에 앉아서 끝까지 그 퍼즐을 하고 있더래요. 엄마는 그걸 보면서 끝까지 맞추려고 노력하는 내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나 결국에는 다 완성될 만큼의 퍼즐이 없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끝까지 앉아서 그걸 했을 때 다른 엄마들 봤을 때는 애가 뛰어놀아야지, 지금 뛰어놀아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들이 볼 때 이 아이는 놀이에 참여 못하고 사회성 떨어지고 친구들과 관계를 멀어진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퍼즐을 다 맞추고, 엄마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없어, 엄마 찾아줘. 몇 개 모자라는 퍼즐을 보면서 찾아달라는 그 소리에 엄마는 그러게 이게 없어졌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아이는 늘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거 언제 어디서든 해요.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그 놀이를 참여한 거예요. 그럼 혼자 노는 놀이는 놀이가 아닐까요? 그 아이는 그 퍼즐을 끝까지 맞춰서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맞출 수 있을까? 혼자서 몰입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해본 겁니다. 앉아서 혼자 노는 건 놀이가 아니다. 여러분들, 애들은 금방 실증내요. 어떤 교군가 어떤 것을 택할 때는요 2분 내에 끝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바꿔주고요, 새로운 환경을 접목시켜주고요, 또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응용력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교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왠지 교구하면 학습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장난감 하면 놀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무려 7시간, 8시간을 원생활 할 때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그 블럭과 그 장난감만 갖고 논다면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저희 딸이 유아교육학을 갔는데요, 몇 군데 유치원을 탐방을 해요. 5, 6, 7살 반을 층마다 다르게 가는데 딸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5살도 똑같은 블럭 12가지, 6살도 똑같은 블럭에 조금 변형시킨 거 14가지, 7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 발달이 얼마나 다른데 그 장난감들만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놀까? 그걸 보면서 의아했다고 해요. 왜요? 교구 활동하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3월달과 4월달이 다르고요, 4월달과 5월달이 다르고요, 5월달은 3월달 나왔던 교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한테는요 굉장히 빠르게 교구들이 변합니다. 물론 큰아이들은요 1년 내내 가는 교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저희 지역에 엄마들이 자주 들어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홍보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안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계속 요청을 하세요. 다른 데는 많이 홍보하는데 왜 우리 원은 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2달여 만에 준비해서 지난주부터 올려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에 우리 아이는 놀이보다 정말 교구놀이를 좋아해요, 그렇게 적은 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영상 찍다가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저희 반에 어린 연령반에 3, 4세 반에 세팅되어 있는 교구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 아이 애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건 놀이입니다, 놀이. 그러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구 활동이라고도 하죠. 자, 제가 놀이의 이 쟁반 자체를 아이들이요 이 놀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걸 들고 와요. 자,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들이 있어요. 돌들과 여기 다슬기, 갖가지 다슬기 모양들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은 3월달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에 넣지는 않습니다. 입에 넣지는 않는데, 자, 여기에다가 그릇을 준비했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스텐이에요. 스텐, 집에 이런 거 많죠. 그냥 집에 있는 거 세팅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 돌들을 깔려 있는데 조금 더 큰 물체를 넣었어요. 자, 이거 역할이 뭡니까?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자, 걸러내는 거죠. 자, 이렇게 흔들으니까 뭐가 빠져요? 밑으로? 뭐가 빠져요? 자, 작은 조약돌, 아주 작은 돌들은 빠져나오고 그 위에 이런 다슬기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걸러낸 거죠. 이것을 걸러냈다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 도구와 이런 하나의 기구를 사용하는 법도 아이들한테 해주죠. 근데 여기에 꽤 많은 이런 물체들이 있어요. 이걸 다 걸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흘러내려야 되겠죠. 걸러낸 건 어디다 놔요? 옆에 준비한 그릇에다 놓습니다. 이 스댄 그릇에 놨을 때 땡그랑 하는 이 노래도 애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물체는요, 여기는 다슬기 모양을 넣었지만 때로는 이것 대신에 이 돌들 대신에 밀가루도 넣을 수 있겠죠. 이 돌들 대신에 모래도 넣을 수도 있겠죠. 아주 다양한 것을 응용한다면 아이는 지루해하지 않고 다음에 놀이를 또 하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또 물체는 뭐예요? 이 걸러낼 수 있는 이 큰 물체도 때로는 뿅뿅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과일 모형들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스댄을 놔서 이 땡그랑 소리를 낸다지만 이것을 나무 그릇을 놓는다면 또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 용기만 바꿔줘도 아이들은 교구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그 교구를 또 새롭게 합니다. 이 거는 모양조차도요, 지금 이거는 얽기설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밀가루가 난다면 조금 더 섬세한 기구가 나오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준다면 아이들이 이거 재밌게 놀까요, 안 놀까요? 이것을 교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아이들은 놀고 있는 거죠. 자, 놀이라는 것은 꼭 친구하고만 놀아야 될까요? 공을 계속 주고받고 뛰면서만 놀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 안에서 습득할 것들은요, 혼자서 집중해서 끝까지 노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누군가 같이 또래가 왔다. 그럼 또래가 내가 먼저 할게. 그 다음에 너 하자. 우리나라는 만 1세. 지금 현재 3세 아이들이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 기다려 한다고 그 아이가 기다릴까요? 그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 혼자 가서 할 때 그 아이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내가 끝까지 해도 누군가 뺏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 내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손으로도 옮겨요. 그것도 그 아이의 나름대로의 창의성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논다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동이죠. 우리 뭐 다이소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요, 가방마다 다이소 물건을 다 갖고 왔는데 지금 다이소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놀이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데다 깔때기 기계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여기에 요즘에 화분에 넣는다든지 어항 속에 넣는 이런 색깔 모형 돌들이 있죠. 이런 돌. 자, 여기에서 숟가락, 우리 아이들이 숟가락 푸는 데 있어서 밥을 잘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사용하는 숟가락을 가지고 이것을 떨어뜨려 냈을 때 여기에 꽤 많은 무려 20수저 정도, 20수저 정도 옮길 만한, 자, 제가 이건 이렇게 들고 했지만 사실상 애들은 어떻게 이 깔때기라는 것을 이 통과 이 깔때기와 수저와 함께 무려 몇 가지 행동을, 자, 이것을 잡고 이것을 들고 넣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협응력도 꽤 필요하겠죠. 소리에서 호기심을 가져요. 깔때기라는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가 인식하겠죠. 숟가락과 다른 물체와 내 눈과의 모든 협력과 이 손의 근육 조절 굉장히 민첩하게 흐르는 거죠. 이걸 같이 놀으라 그러면은 안 되죠. 아이들이 수십 몇 개가 되는 교구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다른 놀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아이가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걸려요?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물론 이 아이가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충분히 다 주워 담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심지어는 쓰레바지를 사용해서 줍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거는요, 반드시 자기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 해요. 왜요? 그래야지 다음에 내가 또 놀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놀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공간 내에서 배려가 있고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자리에 놓을 때 내가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제가 이것을 3, 4세 반에서 갖고 왔다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종이 작업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 우리 애들 다 인식하죠. 지금은 단어, 모양, 색깔, 뭐 방향 이런 거 애들 다 인식해야 되잖아요. 언어의 민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외라는 걸 충분히 모형을 통해서 참외라는 걸 배웠고요. 수박, 포도, 이 모형, 과일에 대해서 과일과 채소의 차이점도 보았고요. 이런 모양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께서 반을 잘라서 그 과일들마다 반을 잘라서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줬어요. 이것이 아이들한테 하는 지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아이들과 놀이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사실상 애들이 뭐 설마 참외 모르겠어 집에서 다 봤지. 그러나 세로로 잘랐을 때, 가로로 잘랐을 때 어떤 느낌일까? 수박은 어떤 걸까? 수박, 복숭아, 토마토 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8가지의 그 내면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여기에 수박 모양, 토마토, 호박, 복숭아, 참외 등등을 다 해서 이 아이들이 곡선은 자르기는 힘들 거예요. 3, 4세반에서 제가 갖고 왔으니까.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딱 자르는 거 자릅니다. 어떻게 잘라요? 이것을 그대로 한 번에 잘라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이것을 어디다 붙이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거예요. 자, 이것은 복숭아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복숭아 내면에 복숭아 씨앗이 하나죠. 여기에다 갖다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쟁반 안에 풀과 과일을 넣고 내가 오려서 내가 직접 붙인 거예요. 8개를 오려서 붙인다 그러면, 자, 이 모양 그대로야. 가서 붙인다 그러면 몇 분 걸릴까요? 5분도 채 안 되죠. 이것을 스스로 잘라서 딱불을 통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놀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씨앗인지, 그러나 선생님들은 실물을 가지고 이미 교육했을 때는 복숭아 씨앗은 몇 개일까? 참외 씨앗은 얼마나 될까? 씨앗의 크기, 딱딱하다, 부드럽다, 씨앗이 안에 있을까, 겉에 있을까? 하나일까, 2개 이상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애들하고 놀이를 통해서 했지요. 그리고 이 프린트를 통해서 그 아이가 직접 자기가 해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놀이입니다. 이것이 자유선택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블럭에 굉장히 커다란 한 통 가지고 놀아라 그런다면 아이들이 응용력이 있을까요? 그 한 통의 블럭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었을 때 다른 아이들이 4명, 5명이 같이 논다면 내가 무엇인가 완성하려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거 뺏어가야 되겠죠. 내가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놀았을 때 협업이 되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내가 집을 쌓고 싶은데 아무리 교구장에 많이 갖다 놓는다 한들 5, 60개를 갖다 놔도 그 부피가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것을 2, 3명이 놀 때 내가 내 집을 만들 때는요, 한 아이가 다 사용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나누어서 써라?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완성을 해서는 나눠서 쓸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충분히 내가 마음껏 놀 수 있게끔 안정감 있게. 자, 여러분들은 애들하고 싸우지 마 그래요. 그러나 쪼갤 수 없는 거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를 뺏어야 되겠죠. 갈등을 조성하게끔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직 3, 4세는 영아라고 하죠. 그때는 협업하고 공유하고 공감의 형성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놀이라고 본다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펀치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아주 싸게 사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자, 아이들 손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어른손은요, 어른손수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걸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2손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2손으로 사용해서 꾹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디를 보면서? 구멍을 보면서 꼭 눌러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멍들을 찾게 돼요. 그 처음에는요, 이 아이들이 구멍을 냈을 때 어디에다가 집게, 빳빳한 데다 집게다가 종이를 붙잡고 이거를 구멍을 뚫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한참 8월인, 지금 8월 시기죠. 그래서 8월은 어느 정도까지냐? 이렇게 놓으면 아이들 손 사이즈에 맞게 다양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놀이터에서 모양도 있고요. 놀이기구 모양.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 타원체 모양, 네모나게 모양. 보이세요? 자, 이걸 가지고, 이게 아주 작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펀칭을 하면 하나의 구멍이 뚫어지겠죠. 자, 구멍이 뚫어진 걸 가지고 여기다 담고, 이 구멍이 뚫어진 거, 이게 뭐예요? 점을 보고 아이가 이것을 시각을 보고 이것을 펀칭해야 되거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구멍을 맞춘다는 거. 내가 맞춘 걸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펀칭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잘 오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모양과 이 안에 다양한 또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애들이 또 싫어해요.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쁘게 붙여줘서, 이렇게 붙여줘서 완성을 해서 이 완성품을 만들면 이 아이는 이 놀이를 한 겁니다. 무슨 놀이? 펀칭 놀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이거 한다 한들 이것도 5분 채 걸릴까요? 그러면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이라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아이들은 수십 개의 활동 놀이를 해야 됩니다. 앉아서 10분, 20분 동안 응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물체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거의 이름을 인지해야 되고요. 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가 완성한 게 이렇게 완성해서 제가 완성했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마지막에 작품을 했더니 갔더니 교실에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는 놀이보다 교구 활동이 좋아요. 이게 놀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놀이, 그저 뛰고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깔깔깔 넘어가는. 근데 그 놀이 안에 그 아이가 어떤 사고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지, 또 하나하나 놀이마다 얼마만큼 응용력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AI 시대의 창조적인 아이로 바뀐답니다. 그러면서 몰입이라는 걸 배우지요. 이런 놀이 하나하나 하면서 완성된, 이 아이가 그러면 이 구멍을 뚫다가 아우 나 중간에 하기 싫어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까요? 여기에 있는 구멍에 보이는 점들은 다 구멍을 뚫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나이 연령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발달에 맞게 숫자를 놓은 거지요. 이거는 3, 4세 반이가 낫지만 7세 정도는 훨씬 더 큰 종이의 다양한 모양을 만들면서 뚫도록 하겠죠. 심지어는 이 펀칭을 한 다음에 바느질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협업이 가능하고 게임이 가능하면 2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3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놀이입니다. 그 속에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가며 내가 성취감을 갖는 거. 그래서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고, 이긴 자한테는 축하를 해주고 진 자한테는 너도 다음에 이길 수 있어 라고 토닥토닥 해주고, 진 자는 뭐예요? 축하해줄 때 그 아이가 기분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축하해주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은 그 환경 내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7살 때 되는 것이 아니고 8살 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몬테소리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몬테소리는 뭐냐? 교구를 현장에 갖다 놓고 이 아이가 경험하게 한다. 경험을 시킨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분류해 볼래? 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동그라미 표, X표 하면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가 있는 현장에서는 실 모형을 가지고 한 바구니 안에 잔뜩 담아 놓지요. 그래서 파란색 바구니를 갖다 놓고 빨간색 바구니를 갖다 놓고, 그래서 파란색 바구니에는 채소를 갖다 놓고 빨간색 바구니에는 과일을 담아 놓는 거, 실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나눠보는 거, 그것을 공간에 세팅해 놓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진을 통해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이제 그때는 7세 애들은 글을 알죠. 사과, 파,
그런다면 과일과 채소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만큼 어렸을 때는 실제의 경험, 구체물, 실물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된 어떤 모형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일이 해줄 수 없는 것, 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함으로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그 안에 몰입을 하고요. 집중을 합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집중해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이들이 먼저 내가 관심 있어야 되고 즐겁고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면 그 아이는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다면 집중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저것을 완성한다면 누군가 걸 뺏고 빼앗아야만 되고 싸워야만 된다면 마음이 선한 아이들, 요즘 아이들 솔직히 집에서 외동딸에다가 뭐 얼마나 엄마들하고 상호작용을 잘했는지 얼마나 유순합니까? 악착 같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양보 잘하고 마음 착하면요 다 뺏기죠.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그 아이가 평안한 원생활을 한다면요. 그 잔잔한 이 교구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어른들이야 밥 먹는 시간 1시간 줍니까? 10분 내에도 뚝딱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 밥 먹는 시간 1시간 줍니다. 누군가는 빨리 먹어서요 20분 만에 먹어요. 누군가는 40분만 해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은 1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먼저 20분 만에 먹은 아이는 그 다음 프로그램을 갈까요? 선생님 그 자리에 있는데 다 먹는 아이들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이 무려 30-40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는 무엇을 할까요? 교구가 널려져 있는 교구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더 달라는 애 줘야 돼요. 흘린 애 닦아줘야 돼요. 자기도 밥 먹어야 돼요. 식판 제대로 갖다 놔줘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놀아야 됩니다. 동시에 자, 지금부터 밥 먹는 시간, 지금부터 체육하는 시간, 지금 특강하는 시간, 지금 교구하는 시간, 지금 조용하는 시간, 시작하고 끝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시간 내에 아이들마다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 하루에 굉장히 수시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가 선택해서 할 놀이가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어. 놀 것이 없어서 빈둥빈둥 돌아다니고 친구들끼리 다툼이나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이요 못 앉아 있어요. 누워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워낙 계속 새로운 걸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누워있질 않아요. 애들 빨리 끝내고 밥 빨리 먹고 나 저거 구해야지. 나 밥 빨리 먹고 저거 못했는데 저거 해봐야지.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교구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한 걸 보니까 완성품이 너무 좋거든요. 나도 하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서로 자극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놀이가 즉 학습이요, 공부요, 지적 개발이요. 그런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는요, 그럼 게임도 있어요. 대근육 활동도 있어요. 신나게 춤추는 것도 있어요. 놀 때 놀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혼자 할 때 하고, 여럿이 할 때 같이 하고. 그런 아이들이 긍정적이고요. 자존감이 높아지죠. 여러분들 자존감, 우리가 정서활동 중에서 심리학의 단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존감이죠. 그 자존감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취감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해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해냈구나. 거기서 얻는 그 자신감이 자존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자존감에 대해서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 교구를 함께 소개했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셨는지요. 엄마 이름으로서 또 합당한 명분답게 아이와 소통을 잘 하셨는지요. 엄마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놀이와 교구 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